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처 호르몬 중에 전엽에 있는 첫 번째 호르몬이 될 것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는 어릴 때는 성장을 하기도 하고 노화가 시작된 20대, 30대 후반부터는 몸을 재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성장과 재생을 하게 되고요. 마음의 성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 성장 호르몬의 주 역할이 뭔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의 가장 본질은 세포 분열이 되겠습니다. 이 세포 분열을 해서 어릴 때는 키나 아니면 뼈, 근육 전부 다 성장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시작되게 되면 쇠퇴되죠.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상처들을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를 점점 키우기도 하지만 또 세포의 아포토시스, 세포 자연사죠. 이 자연사를 막기도 하기 때문에 분열은 좀 더 이제 많이 유발을 하고 세포를 죽이는 건 점점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니까 이제 아포토시스, 세포사가 많아지면서 이제 노화가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세포 분열로 어떤 일을 하는가? 결과적으로는 구조물을 합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세포 분열을 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고요. 이 단백질을 가지고 피부, 살, 근육, 뼈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드냐면 당과 지방을 가지고 만듭니다. 결국은 당을 분해를 하고 지방을 분해를 해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당을 어떻게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냐면 근육을 막 쓰게 되면 혈당이 근육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는 기전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간과 신장에서 당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혈관으로 당을 내보내서 혈당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 혈당을 올리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근육세포 내로 당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HRH라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을 하면 이 성장 호르몬은 간을 자극을 해서 간에서 IGF-1, 소마토메딘이라고 하는 IGF-1을 유리를 합니다. 그래서 IGF-1이 증가하게 되면 근육 세포 내로 혈당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자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혈당을 지방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GH가 간에서 IGF-1을 내서 근육 세포 내로 이제 혈당을 쓸 수 있도록 결국은 근육세포에서 쓰도록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 분해를 하게 되는데 지방 분해를 하는 기전은 지방 세포에 있는 라이페이스를 리파제라고 하죠. 이것을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를 돕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중성 지방들이 혈관에 FFA라는 유리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 유리 지방산이 근육 내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당은 바로 근육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은 계속 유지를 해서 지방산도 우리 근육 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방산과 혈당을 같이 올리게 되는 역할을 한다. 결국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쓴 에너지를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근육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헬스할 때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직접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근육에 있는 살코미어라는 근저를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IGF-1을 증가시키면 이 IGF-1이 그 근저를 강화를 시켜서 근육이 커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뼈를 강화를 시켜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골아 세포라고 하죠. 그리고 콘드로사이트라고 하는 연골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자극을 시켜서 연골도 성장이 되고 뼈도 성장이 돼서 뼈 전체의 길이감 그리고 골 밀도 이런 것들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자체가 칼슘을 안에 저장을 하도록 해서 뼈의 미네랄이 충분히 더 많아지도록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뼈의 길이 성장과 뼈의 강도를 성장 호르몬이 직접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뼈와 근육이 점점 길어지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점점 키가 크게 되면 당연히 신경, 혈관, 림프 조직 등 다 전체적으로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도 같이 자라게 하고 혈관도 같이 자라게 합니다. 결국 성장 호르몬이 뇌 기능도 발달하게 하고 심박출량도 이제 좀 더 증가하게 하고, 심박출량이 증가해서 좀 더 영양도 많이 갖고 폐 활량도 크게 해서 산소도 많이 가도록, 결국 조직이 점점 활성화되도록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콩팥에는 사고체 요과를 이제 올려서 찌꺼기도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영양분도 많이 가고 찌꺼기도 많이 잘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몸에 세포 분열이 잘 가도록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을 가지고 뼈, 근육, 신경, 혈관 등을 전체적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몸을 많이 쓸 때, 그리고 또 회복할 때 두 가지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회복할 때는 우리가 잘 때가 가장 크겠죠. 보통은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눈을 감고 깜깜하게 잠이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이 멜라토닌이 성장 호르몬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를 하고, 이 숙면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깊은 잠을 잤을 때 우리 몸에 이제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알파와 세타파가 있는 서파에 있을 경우 성장 호르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난렘과 렘 수면 들어보셨을 건데, 난렘 수면 시, 그러니까 깊은 수면 시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난렘과 렘은 자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렘은 이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때는 뇌가 깨어 있을 때고요. 그리고 몸이 이완되고 몸은 안 움직이고 뇌가 깨어 있을 때는 꿈을 많이 꾸고, 이때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고 이제 뇌가 잠들 때 난렘 상황, 요때 이제 세포 성장이 되고 또 세포 상한대 부분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할 때나 몸을 많이 쓸 때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근육이 이제 많이 아파하면서 이때 혈당이 많이 들어가고 IGF-1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코티졸이 분비되는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그럼 코티졸은 언제 분비되냐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죠. 내가 도망을 가야 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팔다리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런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결국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과 몸을 보호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많을수록 이제 마음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몸이 성장하면서 뇌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뼈가 굵어져서 키를 성장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한다면은 노화를 막게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주 성분을 만들기 때문에 피부도 좋게 합니다. 키가 커지고 노화도 막고 피부도 좋아지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있는 성장 호르몬인데, 이걸 주사로 맞으면 우리 안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오히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어서 스스로 나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만약에 감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뼈가 부실해지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몸을 좀 덜 움직이게 되고, 아무래도 몸을 덜 움직이게 되면 에너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쇠퇴되고 심장 박출량도 떨어지고 신경세포, 뇌세포에도 피가 덜 가다 보니까 치매라든지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음을 찾고 노화를 막고 질병을 줄이려면 이 성장 호르몬을 좀 더 살아있는 동안 오래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잘 자야 됩니다. 잘 잔다는 거는 얘기해 드렸다시피 숙면을 취하셔야 되고요. 불이 깜깜한 밤에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해서 이제 잘 자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많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일어나고 나서 15시간 만에 이제 분비가 되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자고 나서 1시간 뒤에 분비되는데,
이런 사이클을 좋게 하려면은 이제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나오도록 조절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이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되겠죠. 근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소시지라든지 뭐 햄, 가공육이라 해서 발암성 물질로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식물성 단백질에서 성장 호르몬을 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콩, 쑥, 마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지 이 뼈가 마찰이 되면서 이 치아 쪽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근육을 많이 씀으로써 성장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먹는 동안도 이제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잘 이제 놀아야 된다. 이 잘 논다는 것은 근육을 많이 쓰라는 것이고요. 이 근육은 활동을 하는 거를 많이 좀 해야 된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결국은 무기력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꼭 헬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보면 마당에서 많이 뛰어놀게 되면 뼈가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뼈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 많이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한다면은 오히려 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걷기라든지, 그리고 가장 근육을 많이 쓸 수 있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쓸 수 있는 스쿼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근육을 써서 성장 호르몬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너무 근육량을 많이 하게 되면 지방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러면 역으로 성장 호르몬의 과분비로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헬스를 하시는 분,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됩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을 다른 주사로든지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자체 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이 세 가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뇌하수체 호르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 호르몬은 이제 심리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포 분해를 하면서 자아를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된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많고 주체성이 없고 남들 얘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고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몸 성장뿐만 아니라 마음 성장까지 할 수 있는 이 성장 호르몬을,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좀 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